저는 아직도 그날 새벽 응급실 복도를 혼자 걷지 못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사람들은 의사는 죽음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익숙해지는 건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침묵입니다. 심장이 멈춘 뒤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이상할 만큼 조용한 공기. 그 공기가 저는 아직도 가장 무섭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41살이고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산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했습니다. 병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은 운영 중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심근경색, 추락사고, 술에 취한 환자,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보호자들의 울음. 처음 레지던트였을 때는 매일 집에 가면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이상하게 적응합니다. 피냄새에도, 비명에도, 죽음에도. 그래서 저는 귀신 같은 건 믿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건은 장마가 시작되던 6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화요일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이었고 시간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응급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급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습니다. 남자, 60 중반, 부산 외곽국도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충격 에피네프린, 기도 확보, 기관 삽관, 모든 절차를 교과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린 시간은 밤 11시 48분.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경찰만 옆에서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기 위해 침대를 밀고 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환자의 오른손이 제 가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꽉! 정말 사람 손처럼.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간호사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확인했을 때 손은 이미 바닥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근육 반응일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붙잡힌 자리였습니다. 제 가운 소매에는 손자국처럼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힘을 줘 잡은 것처럼. 그날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다가도 계속 그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였습니다. 응급실 접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환자 보호자 다녀갔어요. 그래요? 근데 이상한 말 하고 가셨어요. 무슨 말이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를 찾았냐고 묻더라고요. 누구를요? 의사. 순간 별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름까지 알고 있었대요. 이름? 김태훈 선생님.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진료 기록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경찰에게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 환자는 혼자 차를 몰고 있었고 의식을 회복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잊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상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매일 생기니까요. 하지만 그 주 금요일 2번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17분. 그 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환자가 모두 빠져나간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기록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당직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급의학과 김태훈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음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그저 침묵뿐.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아주 작게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통화는 끊겼습니다.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지는 병원 지하 영안실, 장례지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영안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축축하게 복도를 걷는 발소리, 철벅, 철벅. 그리고 장례지도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려 했지만 간호사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그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금 응급실 CCTV 한번 보세요. 모니터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 출입문 앞, 아무도 없어야 할 새벽 복도, 빗물에 흠뻑 젖은 남자 한 명이 천천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흰 환자복이 아니라 사고 당시 입고 있었던 검은 셔츠, 그리고 피가 번진 왼쪽 어깨. 그 모습은 며칠 전 제가 사망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환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CCTV 속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복도체가 암전된 것처럼 몇 초 뒤 영상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자동문은 아무도 없는데 천천히 열렸다가 다시 아주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의사라는 직업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 일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태우는 CCTV에 찍힌 젖은 남자의 모습을 잊지 못한 채 병원 보안팀과 함께 영상을 다시 확인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장된 원본 영상에는 남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직접 본 장면은 사라지고 자동문만 혼자 열리고 닫히는 모습만 남아있다. 보안팀은 센서 오류라고 설명하지만 응급실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 한 명은 조용히 새벽 2시 17분에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털어놓는다. 김태우는 사고 환자의 기록을 다시 조사한다. 경찰 보고서를 읽던 중 환자가 사고 직전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목적지는 응급실이었고 차량 내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목적지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환자가 전에 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며칠 뒤 또다시 새벽 2시 17분 응급실 내선 전화가 다시 울린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화를 추적하지만 발신은 또다시 영안실. 김태훈은 장례지도사와 함께 영안실을 확인한다. 안에는 아무도 없지만 며칠 전 사망한 환자의 안치실 문만 조금 열려 있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밀려온다. 안치 침대 위는 비어 있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응급실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발자국은 영안실 복도 끝에서 갑자기 사라진다. 그날 이후 김태훈은 매일 같은 시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잠을 자도 병원 복도가 꿈속에 반복되고 꿈에서는 항상 한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보려는 순간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병원 전산실 직원이 이상한 사실을 알려준다. 응급실 컴퓨터 로그인 기록에 김태훈의 계정으로 새벽 2시 한 8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그는 분명 영안실에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계정으로 열람한 파일이 단 하나였다는 점이다. 15년 전 병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의료사고 기록. 김태훈은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파일 속 담당 전공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의료사고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태훈. 하지만 날짜는 15년 전. 그때 저는 아직 의과대학 본과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의사 면허는커녕 병원에서를 진료할 수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산실 직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연락드린 겁니다. 기록은 오래된 서버에서 복구된 건데 담당 의사 칸에 교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차트를 열어보려 했지만 화면에는 권한 제한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필요.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었을 겁니다. 오래된 데이터가 복구되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열람 시간. 오늘 새벽 2시 18분. 제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기록 보관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넘은 종이 차트들이 보관된 지하 창고였습니다. 공기는 눅눅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록관리 직원은 제 설명을 듣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이동 지하 이야기는 들으신 적 없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괴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도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직원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는 창고 문을 한번 바라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영안실이 있는 자리 말입니다. 네, 예전에는 응급수술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의 신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지하 응급수술실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대형 정전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전원이 끊겼고 비상발전기까지 늦게 가동되면서 여러 명의 환자가 동시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설비사고.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 2시 17분만 되면 비어있는 복도에서 호출벨이 울리고 아무도 없는 수술실에서 심전도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살아남은 의료진 가운데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최원석 원장님입니다.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CCTV, 영안실 전화, 의문의 파일,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기록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훈 선생, 네, 혹시 요즘 계속 같은 시간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2시 17분 말씀입니까?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시간이 정확히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장은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단체 사진.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술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마지막까지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외과 과장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낯익었습니다. 며칠 전 CCTV에 서 있던 젖은 남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사고 당일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숨진 환자. 네, 그 사람은 이 의사의 아들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아들은 교통사고로. 둘 다 같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왜 저였을까? 왜 계속 제 이름을 불렀을까? 그날 밤에도 저는 당직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앞두고 응급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복도 시계를 바라보니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시 16분, 갑자기 응급실 조명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간호사들도 동시에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전인가요? 아니요. 전압이 잠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 환풍기 소리,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2시 17분을 가리키는 순간 B 응급실 한쪽 끝에서 심전도 모니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침대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자도 없고 장비도 꺼져 있었는데 모니터만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 전원을 확인하려는 순간 모니터 화면에 파형 대신 한 줄의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이어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그 직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쉰, 그러나 이상하게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김태훈 선생.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끊기기 직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온 마지막 한마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수술실, 아직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 순간 병원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도 1층에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빗물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씩 밖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